지난 대선 4명의 본경선 진출 후보자를 가리는 국민의힘 2차 컷오프를 일주일 앞둔 2021년 9월 말, 명태균 씨가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당내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33%, 홍준표 예비후보는 29.1%를 기록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 여론조사에 참여한 ARS 응답자 수는 전국 성인 남녀 2,0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믿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 스트레이트는 해당 조사의 원자료가 담겨 있는 파일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전국 대선 9월 29일 전체 자료라는 엑셀 파일.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연령대, 지역, 성별, 지지 후보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22-447이라는 데이터는 70대, 경기 인천 거주 여성이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적합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끝까지 마쳤다는 뜻의 응답 레벨 2로 기재된 응답자는 516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빠지고 응답 데이터만 따로 추출해 가공한 대선 결과 로우라는 파일에서는 응답자 수가 2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누군가 응답자를 4배 가까이 부풀려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황은 명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의 통화에서도 포착됩니다.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맞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맞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안 나요? 네. 실제로 취재팀이 원자료와 가공자료를 비교해봤더니 1,522명의 응답 자료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기존 응답을 이른바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중복해 기입한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약 1,200건, 아예 새로운 응답 조합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약 300건이었습니다. 응답자가 불어나기 전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여론조사 업체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516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윤석열 예비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160명으로 31%, 홍준표 예비후보를 고른 응답자는 157명으로 30.4%였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하듯 인구 비율대로 가중치를 주어 보정을 해도 윤 후보 응답 비율은 28.5%, 홍 후보 응답 비율은 29.6%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33%대 29.1%라는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변동의 원인, 역시 명 씨의 통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예. 젊은 아들 있다니까. 네네네. 응답안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젊은 층 데이터에 손을 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적합도가 좀 더 높게 나오게 해달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원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16명 중 20대는 58명, 윤 후보 응답자는 6명으로 약 10%, 홍 후보 응답자는 24명으로 약 41%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응답자가 346명으로 불어나면서 최종 보고서에서 20대의 윤 후보 지지율은 21.5%로 껑충 뛰고 홍 후보 지지율은 27.3%로 떨어졌습니다. 강 씨는 스트레이트에 응답자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일단 4배로 부풀린 다음에 인구와 지역 비율에 맞게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답변도 바꿔치기 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20대, 30대가 원래 홍준표가 앞서요. 근데 그 앞서 있는 거를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바꿔라 하는 거라. 지금 500개에서 2000개로 늘리면서 가짜의 응답을 만들었잖아요.
이 응답에서 20, 30대를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하는 거죠. 스트레이트가 21년 5월부터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8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미공표 여론조사 23건의 원자료를 확보해 분석해봤더니 8건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비슷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흔적들은 예비후보 경선기간 자료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이 자료들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론조사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그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하더라고.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교류를 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비용적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그 여론의 추이를 보고를 하고 또 그 흐름을 해석을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죠. 조작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가 실시됐을 무렵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남 김해를 찾은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와 가까운 거리에 명태균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 촬영했다는 한 유튜브 영상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명 씨가 영남 지역 정치인이나 사업가를 소개하면 윤 대통령이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합니다. 하지만 명 씨는 미공표 여론조사는 본인이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자료에 손을 댄 것도 조작이 아니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론 조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다만 그 가중치 같은 거를 자체 조사 미공표 내가 보기 위해서 윤석열 쪽을 2030 쪽을 조금 가중치를 좀 높여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강혜경 씨한테 좀 압박을 했었는데 법적으로도 미공표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공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정말 공개가 됐다면 당원들 사이에 아름아름 퍼지면서 일종의 대세론을 형성하는 재료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정당의 당원들을 움직이는 대의원들, 또 지역위원장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대세에 있는 후보에게 가서 잘 보여야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도 공식 비공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탑다운 방식으로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느 한 흐름이 형성이 되죠.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웩도덕이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최종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당원 투표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